예, 인류 문명의 새로운 시작. 허영강 TV 2026년 4월 6일 제107회 6부 임진강 대범람에 대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강 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디지털 시대의 제5회차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허영강의 역할, 앞으로 계속 방송에 나갈 것인데 오늘은 107회입니다. 우리는 96년, 99년, 98년 3회에 걸쳐서 임진강 범람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사람들이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재앙이 닥쳤을 때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나? 이제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침수 방지 대책을 해주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제 96년, 99년 이때 딴 데는 말고 우리 파주시 적성면, 연천군 장남면하고 백학면 이 지역에서 어떤 피해가 있었냐? 지금 이러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수해 백서에 나와 있는 이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총 3,210억 원에 달하는 그러한 침수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피해가 있고서 정부는 이런 피해를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96년, 99년 대홍수 당시에 우리는 96년도에는 인재라고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누구도 그 수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안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99년도에 똑같은 홍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원당 삼리에 사시던 노인 한 분이 정운복 씨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수해 이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외정시대 때 고랑포 나루 장남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을충년 대홍수 때도 똑같은 비가 왔는데 절대로 범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랑포도 물이 넘치질 않았고, 장남면도 물이 넘치질 않았고, 백학면도 적성면도 물이 하나도 넘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지금은 넘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 어르신들하고 우리 주민들 대표들하고 같이 조사해본 결과, 임진강 대홍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강이 퇴적이 돼서 범람을 하면 퇴적되는 원인을 치웠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해를 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사업을 정부가 안 하니까 우리가 나서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하는 임진강 고랑포 나루가 여기입니다. 여기 경순왕릉이 있고 여기 고랑포 나루가 여기에 있죠. 근데 이제 저기 서해에서 밀고 들어오는 밀물 역량이 요 고랑포까지만 옵니다. 그래서 서해 조수가 여기까지만 오고 이 위에 쪽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밀물 때는 물이 거꾸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밀물 때 몇 메다를, 예를 들어서 8, 9m를 이렇게 밀고 올라오면 그 위에서 홍수 때 내려오는, 여기는
한탄강이고 여기는 임진강인데 두 강이 합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또 부딪히는 거예요. 아래서 올라오는 물하고 부딪혀요. 그러면 이 아래서 이 물이 유속을 유지하고 계속 빠져나가야 그 모래 같은 걸 싣고서 그냥 바다로 나갈 텐데 여기서 충돌을 하면 모래를 여기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물이겠죠. 뭐 물 그 전부 다 모래만 아니고 뭐 흙도 있고 뭐 모래도 있고 돌도 있고 이제 그런 거 흙도 있고 그런 걸 여기다 다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퇴적이 여기 무지하게 많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원인은 이제 뒤에 가면서 또 소개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 노란 칠 된 게 뭐냐면 여기가 퇴적이 됨으로써 이 노란 칠 된 데가 다 침수됐던 데예요.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칠하고 싶어서 기분 내켜서 칠한 게 아니라 이건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이 수해 지역 이건 이제 통계가 있으니까 이걸 시뮬레이션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침수 피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막힘으로써 과거에는 있지 않았던 대홍수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자는 것이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치산치수는 국가 통치의 기본 대책입니다. 통치의 기본 이념이거든요. 근데 정부는 이 96년, 99년 대홍수가 지나서 지금 30년이 됐어요. 30년이 지나도록 무슨 일을 했냐 이겁니다. 지금 이 대홍수 이후에 저희가 임진강 침수 방지 사업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은 정부는 하다못해 계획조차 수립을 안 했어요. 하천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그조차도 안 했어요. 이러한 정부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 사진은 문산 읍이 침수됐을 때인데 여기 2층까지 물이 찼다가 이게 좀 빠졌을 때예요. 여기 2층까지 물이 찼었거든요. 그 주민들은 이렇게 고통받고 고생을 하는데 정부는 뭐를 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치수 정책만 하고 있어요. 지적해도 고쳐지지도 않아요. 이거 정부 끝장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자, 이대로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96년, 99년도 최고 홍수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이 나무가 보이죠? 이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같은 시기에 찍은 거예요. 이건 물 찼을 때 찍은 거고 이건 물 빠졌을 때 찍은 거고. 그런데 여기 하얀 건물이 보이죠? 이거 2층 집입니다. 근데 물 잠기니까 2층 집이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 학공리에 보이는 요 집들 이거 다 잠겨서 없죠. 이렇게 다 물바다가 된 거예요. 여기 비룡대교 위에서 이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비룡대교면 우리 고랑포구는 그 높이가 한창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물이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계획 홍수위가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계획 홍수위 위에다가 이거 집을 진 거예요. 근데 계획 홍수위가 여기인데 왜 여기까지 물이 차냐고요. 그래 여기 빨간 여기 그 물 찬 자리가 어디냐면 요 빨간 요 모서리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물이 찼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게 정부에서 수해 나고 나서 쌓은 제방이에요. 그럼 물은 여기까지 왔었는데 여기다 제방을 쌓는 게 이게 무슨 이유가 되죠? 이거 이해가 가세요? 물은 여기 찼었는데 제방을 여기다 쌓는 게 되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정부에다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제방을 쌓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정부 계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96년도 수해 때 이거 밝혀진 건데 왜
19년도 이후에 이걸 계속 진행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은 이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절대로 이 공무원들은 용서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 홍수위가 잘못돼서 이제 뒤에 가면 또 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계획 홍수위가 잘못돼서 그 홍수 피해가 났으면 홍수 흔적 수위를 실제 그 홍수량하고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얘네들은 홍수 흔적 수위를 나와서 조사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했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저는 이 공무원들이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지금도 변한 게 없어요. 이거를 국민들이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 거냐고요. 아니 비는 여기까지 와서 물이 여기까지 찼었는데 여기다 제방 싸놓고서 300억 들여서 제방 쌌으니까 이제 안전하다고 그렇게 광고를 해요. 정부에서 300억 들여서 했으니까 그 이제 앞으로 수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요. 물이 여기까지 찼었는데 이 집이 꼴깍 잠겨서 이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 나무 위에까지 여기까지 물이 잠겼는데 이런 치수 사업을 해놓고서 이거 300억 들여서 했으니까 이제 안전하다고 이따위 광고를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이걸 몰라요. 또 그냥 이거 물이 이만큼 찼으니까 이렇게 쌌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또 넘어가는 거죠. 우리같이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실적인 사진이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찼었다가 이거 물이 빠진 다음에 여기다 제방을 이렇게 요 밑에다 쌌으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이게. 그리고 이런 비가 왔던 게 딱 96년 99년도에만 온 게 아니고 총 이런 일이 13번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99년도까지 2022년도부터 요 을충년 대홍수까지. 을충년 대홍수가 제일 크다고 그러잖아요. 을충년 대홍수까지 이렇게 비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13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이제 내일이라도 비가 쏟아지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이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30년 동안 99년 지나고서 지금 30년 다 됐잖아요. 이제 비가 쏟아져도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전 모양 견뎌야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그전에 이 제방이 없을 때는 그냥 물이 쑥 들어왔다가 쑥 나가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 제방이 수압을 받으면 붕괴가 됩니다. 그럼 물이 휩쓸려 가지고 이 집들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때는 그전 수해 때는 제방이 없었기 때문에 물이 슬그머니 들어왔다 슬그머니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쓸려 나간다는 얘기죠. 이젠 이 제방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 수해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심한 얘기입니다. 두려운 얘기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고랑포 나루거든요. 그러면 서해 조수물이 딱 여기까지 들어와요. 여기가 자지포거든요. 여기가 고랑포고 여기가 자지포인데 자지포까지 물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지대가 높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퇴적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는 이 조수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물이 쌓이게 되면 물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유속이 떨어져서 여기다가 그 퇴적물을 다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여기가 퇴적물 쌓이는 장소예요, 여기가. 위에서는 유속이 계속 밀고 내려오니까 밀고 내려오다가 밀물이 여기서 만나면 예, 6m, 9m까지 이렇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 조수가 올라오면 그 조수가 막혀서 물이 안 빠지니까 여기서 유속이 떨어지는 거죠. 유속이 떨어지면 거기다가 퇴적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임진강 하폭이 여기가 여기서부터 절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임진강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다 퇴적이 된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2030년 경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2030년 경에 저 일제가 토지 이 측량을 했어요. 그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지금도 이거 하천으로 나와요, 여기가. 지금도. 근데 이거를 저기 지금 요 위에는 이제 밭도 사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이 바깥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높이가. 실제로 비슷해요. 그리고 이강 표면에서 여기 쌓인 데까지가 13m가 쌓였어요. 그러면 4층 높이죠. 4층 높이로 이렇게 퇴적물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못 빠지니까 상류에 그 수해가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을충년 대홍수 때는 요 고랑포 나루 여기 요 밑에까지 절벽 밑에까지 물이 찼었거든요. 근데 96년, 99년도에는 여기 군인 초소가 있는데 군인 초소 지붕을 넘었어요. 그렇게 수해가 컸던 겁니다. 그리고 강이 이게 퇴적이 돼서 이게 퇴적물이 많이 쌓였고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정부는 관심도 없고 이거 퇴적물 치워야 된다니까 이 골재 채취 사업 해먹으려고 그러는 줄 알고 안 된대요. 이런 멍청한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공무원들을 믿고 국민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 한심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고랑포 나루인데 여기가 그 외정시대 때 당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요 외정시대 때 1925년도 을충년 대홍수 때 요 한시내가 운영하는 요 초가집인데 요거 3분의 2 정도까지 물이 잠겼대요. 그런데 96년, 99년도에는 이 지붕이 넘도록 물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벽을 훨씬 넘은 거죠. 이 절벽보다 몇 메다가 수위가 높아졌던 거예요. 이 원인이 바로 물이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원인입니다. 이게. 이때 당시에는 이거 지금 현재 하폭 요건 뭐 150m 뭐 그거밖에 지금 안 되고 이렇게 개천 모양 변해 있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바닷물 같이 이렇게 물결이 쳤어요. 출렁출렁. 이 정도로 물이 깊어. 이때 당시에 수심이 얼마냐면 18m예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얘기 들어서 이거 깊이를 알거든요. 이 강바닥이 18m인데 지금은 여기 나룻배가 배가 다 이 모래가 쌓여서 강바닥에 모래가 쌓여서 배 밑창에 닿아서 못 다녀요. 그 정도로 다 퇴적이 됐어요. 그러니 위에서 홍수 때 물이 어디로 가냐고요. 그냥 다 범람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그 역사적인 사실과 실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거를 인식하시고 보셔야 돼요. 이거를 정부에서 이걸 강력하게 밀어서 빨리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되고 하면 이쪽 지역이 또 중심지가 될 텐데 이런 홍수를 계속 겪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고랑포 건너편 이게 퇴적물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3m예요. 그러니까 4층 높이잖아요. 퇴적물이 이렇게 4층 높이로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4층 높이는 높아지고 면적은 얼마나 넓어졌냐면 여기 절벽서부터 여기까지가 옛날에 하천이었었거든요. 이걸 제가 다 측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강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여기만 그 퇴적물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또 물이 흘렀었어요. 이 섬 모양. 근데 이게 퇴적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쌓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넓은 면적이 옛날에 강이었었다 이겁니다. 1930년대까지 강이었었어요 이게. 그래서 13m 이 높이로
이게 다 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7, 이 강 깊이가 18m고. 그래서 옛날에 을층년 대홍수 때는 여기가 그 아까 앞에서 봤던 그 한신의 그 주막집이 이 선입니다. 이 선까지 그 물이 찼었는데 이 99년도 그때는 이게 여기까지 이 초소가 넘게까지 이 물이 찼던 거예요. 이 홍수가 이렇게 무섭게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이 실상을 가지고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런 그 역사적인 일을 위해서 침수 방지를 하고 우리 같이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을 왜 추진했냐? 아까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이렇게 퇴적이 많이 돼서 이 역사성이 상실이 됐어요. 임진강 그러면 그 옛날에 그 임진왜란 전에 거북선 맹기로서 거북선이 여기 왔다 갔다 하던데요, 여기가. 임진나루에서부터 거북선을 몰고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가고 그랬던 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강이 퇴적이 돼서 이제 나룻배도 못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강을 원래대로 환원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좋은 예가 중국에서 있었어요. 중국 총나라 유비 땅에 유비의 그 지역에 이 저작원 심도탄이라는 이런 치수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 치수 사업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치수 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이게 심도탄 저작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강은 깊게 파고 제방은 낮게 맹기로라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거꾸로 했잖아요. 강은 퍼내질 않고 지금 제방만 쌌잖아요. 이 치수 사업을 거꾸로 한 거예요, 정부가. 근데 이러한 멍청한 백성들은 이렇게 해놓고 정부 예산 갖다 썼으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용서가 됩니까? 여기는 강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졌잖아요. 그리고 조수가 여기까지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퇴적이 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퇴적이 되었으면 이걸 퇴적을 틔워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 옛날에 이 총나라에서도 벌써 2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이때 저작원 신도탄이라고 그 강은 깊게 파고 제방은 낮게 맹기려고 옛날서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이 세계가 기준으로 삼는 사업인데. 근데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걸 방치해 놓고 있는 게 이게 정부냐 이겁니다. 그래서 96년, 99년도 그 사고 이후 몇 번의 그 민간군 공청회가 있었어요. 이게 3회차 공청회 때인데 이분이 그 파주시장 이준원 시장이시고 이분이 25사단장 이광동 소장이십니다. 그래서 이건 민관군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청회를 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 강원 노편이 지금 우리가 사업부자가는 이제 그런 그 고랑포 나루죠. 이 퇴적물인데 이걸 바라보면서 이걸 한 건데 이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이분들 모셔놓고서 주민 뭐 육군본부 뭐 용산사업다 이런 데서 다 와가지고 같이 이거 하는 겁니다. 그 보안대 헌병대 다 왔죠 이때. 그 이때 여기서 이주는 파주시장께서 이 사업은 주민 수건 사업이니 꼭 해달라고 이 사단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 자리에서 사단장도 흔쾌히 그렇게 하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파주시 부의장도 같이 공감을 하고 그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연천 군수도 이때는 참석을 못했지만 공문으로다가 검교부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여기 파주시장도 보냈고 이 사업을 해서 침수 방지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예, 이 양반 이 25사단장하고 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고 육사 30기 동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짜고서 이거를 사업을 못하게 맹길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무산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 30년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린 거죠. 이 사람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반성해야 되고요. 이거 그 다시 바로잡아서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이 백학면도 여기 2층까지 물 잠겼던 게 물이 빠졌을 때 찍은 거거든요. 이 물 찼을 때는 주민들이 그때는 어두웠고 또 피난 가 있느라고 사진을 찍을 겨를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좀 빠진 다음에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여기까지 다 잠겨서 이 지붕들도 안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물 빠지고서 이렇게 찍은 거죠. 그러면 지금 자 보십시다. 이 빨간 선이 이게 아까 그 고랑포 나루의 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집들이 싹 다 잠긴 거예요. 이 제방을 쌓아놨으면 뭐 하냐고요. 이거보다 이렇게 높은데. 그리고 여기는 그 적성이거든요. 적성면 그 이 저 시장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시장까지. 여기서 강을 한참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제방이 붕괴되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방이 없었지만 지금 이제 전부 다 제방을 싸가지고 물은 더 많이 졌죠. 그러니까 이게 제방이 산식 여러 군데 터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가 피해는 더 심해지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1996년도 수해 때는 이것이 그 자연재해로 알았었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에는 홍수를 당하고 나서 우리들이 그 조사해 본 결과 이거 인재다.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얘기를 다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파주시하고 연천군 여기 장남면 이때 일대에 주민들 그 15,000명에게 이러한 그 실상을 알리고 그리고 당시에 그 1,500여 가구에 1,500가구하고 이장단 전체 그러니까 약 1,700여 명의 그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정부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부에서 안 하니까 주민이 나서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하든 주민이 하든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사업 추진했던 과정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임진강 지역하고 한강하고 이렇게 만나서 내려가는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여기 관산포, 북한에 있는 요 관산포하고 여기까지가 3.2km입니다. 이 3.2km 폭이 이런데 지금 여기를 인위적으로 막았어요, 강을. 여기 제방을 쌓고 여기를 막아서 460m를 좁혀놨어요. 그러면 이 하구를 이렇게 좁혀놓으면 물이 빠져나가겠습니까? 이렇게 좁혀놓는 바람에 어떤 형상이 생겼냐면 이렇게 퇴적이 되는 거예요. 물 빠짐이 안 되면 이런 형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여기가 북한이고 여기가 남한인데 이거 뭐 물이 없으니까 남이고 북이고 관계도 없어요. 이거 그냥 땡커 몰고 그냥 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밀물 썰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세상이 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문산 그 자유로운 문산 바로 앞에 여기에 이 퇴적물 쌓인 거 이게 옛날에 그
거북선도 다니고 군함이 다니던 데입니다. 이게 깊고.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다가 하폭을 졸여놓는 바람에 물이 빠지질 못해서 유석이 떨어지면 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적이 된 거예요. 이거 희정 안 하면 이 문산은 또 난리 납니다. 이게 절대로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 임진강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되고 시급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과거에는 슬그머니 물이 들어왔다 나갔지만 이제는 제방 터지면 인명피해도 많이 납니다.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침수 방지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정부에 이런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들께서도 이 사업을 그 사안을 위험성을 아셔가지고 다 함께 그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